R을 시작하면 아마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창들은 다 지원했어요. 지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환경창 보이죠? 여러분들도 환경창 있죠? 환경, 여기. environment, 오른쪽 상단에. 예.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저렇게 뭔가 잔뜩 뭔가 있습니다. 그쵸? 네. 저게 예전에 작업한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급적 다 지우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제 마우스요. 마우스 보면 여기 빗자루 모양의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요거 누르면 전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기록들이. 지우겠냐? 예, 예스. 예. 이렇게 일단 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마스터 데이터.csv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마스터 데이터.csv를 다시 불러올 거예요. 여기로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대부분 이제 기초 통계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마스터 데이터 CSV 그것도 표잖아요. 그거 불러오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처음에 참고로 요거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파일 불러오기. 뭐가 필요하죠? 처음에 우리가 파일 불러오는 걸 read.csv인데 가급적 테이블 쓰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테이블 하고 여기에 경로를 쓰면 돼요. 경로. 그 master data.csv 여러분들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폴더에 저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로를 여기다 맨 처음에 써주는 거죠. 이름을 이게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master data.csv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파일 경로 쓰고 그 다음에 CSV 파일에 필요한 옵션은 뭐냐면 separate 구분자는 뭐다? 반드시 컴마 셉하고 는 쓰고 따옴표 큰 따옴표도 괜찮고 작은 따옴표도 상관없습니다. 일관적이면 됩니다. 그 따옴표 사이에 콤마. 그래서 구분자로서 우리 여기서는 컴마를 사용하겠다. 컴마로 입력된 그런 값들만 불러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옵션을 추가하려면 뭐죠? 컴마 또 붙여야겠죠? 예, 이어나가려면 또 하나 있었죠? 헤더란 게 뭔지 아시죠? 자, 요거는 저 한 줄 내릴게요. 그냥 한 줄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헤더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불러오려고 하는 파일의 첫 번째 행에 필드 이름이 있느냐, 변수 이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있죠? 마스터 데이터에 이미.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다라고 할 때 true. 그냥 대문자 T 써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full로 true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저는 맥 컴퓨터라서 이런 경로를 갖고 있진 않아요. 자,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저는 됩니다. 제대로 경로도 잘 쓰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이게 쫙 경로예요. 예, 경로를 반드시 요것도 텍스트로 넣어야 돼요. 양쪽에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풀 경로가 있는 다음에 그거를 양쪽으로 따옴표를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예,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경로, 그리고 나서 컴마. 한 덩어리 정보 입력하고 컴마에서 그 다음 정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 뭐냐면 구분자가 무엇이냐? 셉는 컴마. 요것도 따옴표하고 컴마 그 따옴표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정보 넣었으니까 세 번째 정보 넣겠다 그러면 컴마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보기 쉽게 하려고 아래로 내린 거예요.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요거 컴마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헤더하고 투하고 더 이상 넣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컴마를 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추가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얘가 에러가 나요. 요거는 없애고 마지막에는 컴마가 없어야 됩니다. true 또는 그냥 대문자 T. 저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출력만 되고 말아요. 왜냐? 읽어서 출력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 값을 할당을 해야겠죠? 이제 그 이름을 저는 이렇게 쓸게요. 세일즈. 그냥 세일즈라는 이름에 할당을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표가 들어오는 거니까 마스터 데이터.csv 이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이걸 출력하지 말고 세일즈라는 이름의 객체에다가 할당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출력은 안 될 거예요. 딱히. 그냥 명령어만 이제 따로 이렇게 이것만 출력이 되고 에러 메시지는 안 나는 거고 잘 보면 이렇게 되면 잘 보면 여기 세일즈라고 되어 있죠. 세일즈 데이터.
지금 데이터라고, 세일즈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56,198 하고 OBS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observations의 약자입니다. 56,198개의 관측값이 있다. 표로 기준했을 때 56,198 56,198개의 행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11, 그러니까 11 variables라고 돼 있죠. 요거는 필드가 11개다. 행과 열로 봤을 때 열이죠, 열. 컬럼이 11개다. 지난 이제 과제 할 때 여러분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죠? 데이터 프레임은 뭐다?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벡터는 뭐다? 값을 그냥 나열한 게 벡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요건 그래도 조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날 때 하면서. 자, 근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우선 세일즈, 요거의, 자료 구조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세일즈라는 이제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클래스라는 명령어 있죠? 요거는 자료의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세일즈 한번 넣어보세요. 이 세일즈라는 객체의 자료 유형, 이게 뭘까? 그럼 뭐가 출력되죠? 데이터.frame. 요런 유형이라고 R이 이해하는 거예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네, 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게 몇 행 몇 열인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 육안으로.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콘솔 창에서 명령어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dim이라고 있어요. dimension, D-I-M, 소문자로. 그리고 세일즈의 어떤 차원, 크기를 알고 싶을 땐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엔터해서 실행시키면, 제가 잘못 썼네요. 오타가 나면 이렇습니다. 예, 오타도 이렇게 하면 56,198.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11, 예, 돼 있죠. 행의 개수는 56,198개의 행이 있는 거고, 열은 11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겠죠? 이걸 굳이 테이블을 안 열어봐도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필드 이름이 각각 있었다고 했잖아요. 필드 이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되는 겁니다. names, 이름 이거죠. 요거 하고 sales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실행시키면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11개가 나오죠. 여기 보면 저는 여기 여러분들하고 저거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1은 공통적으로 시작하고 4, 어떤 분은 3, 어떤 거는 뭐 5 이렇게 어떤 분은 5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화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이라고 되겠습니다. 10하고 바로 9가 있잖아요. 이거는 10번째 값이 9다. 10번째 열. 그리고 11번째. 예, 정확하게 열의 개수와 똑같죠? 예. 우리 필드의 개수가 곧 열의 개수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이거 좀 이제 기억이 좀 슬슬 나셔야 된다. 이런 자료를 만들었지.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요 마우스를 여기 아까 우리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환경창 있잖아요. 환경창에 우리가 세일즈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여기에 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나와요. 자, 11개 열이 있잖아요. 11개 필드가 있죠. 그쵸? 예. 그렇게 확인했고, 이거하고 다 매칭이 되는 겁니다. 1대1 매칭. 그리고 몇 개 행이다? 56,198개. 여러분들 이미 다 스크린샷에서도 이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예, 이거 비슷한 개념으로. 근데 59,198 일일이 다 뭐 해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잘 보면 53, 2, 56, 5부, 56,198 엔트리스. 예, 총 56,198개 중에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번째부터 56번째 여기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마치 여러분 엑셀표 열어보듯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편리한 기능입니다. RStudi오에서.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여기서 자료 일부만 볼 수 있어요. 예, 일부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헤드라는 것만 하면 헤드하고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집어넣으면 요걸 출력해보면 딱 처음 첫 번째 6개 열이 출력이 돼요. 그냥 쫙. 이게 공간이 좁아서 밑으로 밀린 것 뿐입니다. 자, 첫 번째 행의 시군구, 첫 번째 행의 단지, 첫 번째 행의 전용 면적,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더 표출이 안 돼가지고 스크롤이 안 돼요. 그냥 밑으로 밀린 거예요. 그냥 출력이 이렇게 된 거예요. YYY, MMM, 데이트, 매매 가격, 층수, 이거 중공연도, 그리고 거리 이름,
거리 번호 뭐 이런 거 그리고 구 새로 여러분들 그때 만드신 게 이거였어요. 예, 그리고 동까지 이렇게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내가 제대로 불러왔는지 없는지 이렇게도 보고 대략 해외 개수가 몇 개지 여러 개수 이런 게 좀 그래도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그래도 작업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우물적자 하면 이건 뭐라고 했죠? 여기에는 명령어가 안 먹힌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치 노트를 써놔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 명령어 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보게끔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초 통계 중에서 여러 가지 다 해보셨잖아요. 서머리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적용 지역은 서울시 전체만 해볼게요. 서울시 전체에 한해서. 그러니까 아까 56,198개의 자료가 뭐 강남구에도 있고 서초구에도 있고 종로구에도 있고 동대문구 다 있잖아요. 25개 전체 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구가 다 포함되게끔 서울시 전체로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먼저 제가 할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거를 하나의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 히스토그램 하나 어떤 특정 주제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거 되게 유용해서 제가 좀 가져온 거예요. 히스토그램 3개, 그러니까 4개의 히스토그램을 만들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냥 한 화면에, 이렇게 한 화면에 4개의 히스토그램을 쫙 보여주고 싶어요. 이 4개도 지금 배열을 어떻게 됐어요? 저기 이행, 이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잖아요. 예, 배열을 하도 저렇게 배열해서 한 화면에다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히스토그램이나 한번 그래프 그려본 적 기억나시죠? 그때는 그냥 창 하나에 그냥 그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하나만 표현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주제로 창 하나에 여러 개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이건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한 화면에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이걸 만드는 사람 마음이긴 해요. 한 화면에 이렇게 4개를 나열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든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서 꼭 4개뿐만 아니라 N개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자, 잘 보시면 먼저 미리 사전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파라는 명령어예요. 파라메터. 그러니까 그래프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하고 이게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예, 배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설정을 여기서 그래프 설정을 여기서 해주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요거 이행 이열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시죠? 그렇게 미리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한 화면에 4개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배치하는 방법을 이행 이열로. 그리고 잘 보세요. 이거는 순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히스토그램 여기다 하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 이거는 행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 기준으로. 이렇게 행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행 그렇게 다 채웠으면 두 번째 행 채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 마지막 열에다가 채우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하고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MF입니다. MFROW. MF row라고 하는 겁니다. MF row. 자, 너무 키웠네요. MF row. row라는 거 느낌 오시죠? 예. 행 기준으로 가는 건데, MF는 제가 어떤 약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쓰면, 이렇게 쓰고 나서, 는 하시고, 아까 이 배치의 차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건 이행 이열이잖아요. 그쵸? 배치를 C하고 2,2 하면 돼요. 그러면 설정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일행 1열에 처음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 그림은 일행 2열에 배치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리면 3행 1열에 배치되고, 그 다음 그림을 배치하면 4행 1열에 배치되고, 그리고 만약에 5번째 그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지고, 일행 1열에 다시 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아시겠죠? 예.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 뭐가 있었다고 했죠? 명령어? 되게 쉽다고 했죠? 히스토그램 약자. 요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구문이 있어요. 이게 히스트 하면 여기 힌트로 줘요. 히스트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쓴다. x, 블라블라. 요거는 옵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넣어도 되고 안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값들 있잖아요. 값들의 나열들을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여러분 히스토그램 많이 배웠었죠? 뭐 만약에 10개의 값이 아니 뭐 100개의 값이 있다고 하면 어떤 특정 구간 안에 그게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일이 빈도를 구한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 구간에 맞게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X는 어떻게 보면 값들의 나열이에요. 벡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거만 해볼게요. 어떤 히스토그램이냐면 이렇게 뒤에다가 몸을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은 실행 안 돼요. 전용 면적. 한번 전용 면적 한번 해볼게요.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의 분포. 자, 그러면 전용 면적 값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56,198개가 있는 거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네, 어떻게 집어넣냐?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데이터 프레임 있잖아요. 세일즈죠, 세일즈. 그렇죠, 세일즈죠. 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필드 이름이 뭐예요? 요 참고, 이렇게 달러 표시하면 필드 이름이 뒤에 붙어요. 그렇죠.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만 할게요. 요렇게만. 요렇게 하면 표가 출력되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필드에 있는 값들만 쫙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거만 제가 선택해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첫 번째 값, 뭐 78, 80, 요게 그냥 값이 그냥 나열된 거예요. 이거 표가 아니에요. 값이 나열된 겁니다. 값이 그냥 1차원으로 나열된 거 묶음이 뭐라고 했죠? 벡터죠, 벡터. 히스토그램 그리려면 벡터가 들어가야 돼요. 순수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넣으면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2차원. 그러면 에러가 나요. 제가 요거만 해볼게요. 세일즈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에러가 나요. 얘가 소화를 못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값들만 다 모아서 벡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 아까 뭐였죠? 달러 표시하고 필드 이름만 적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필드 이름. M2J가 이렇게만 하면 요거 자체는 벡터예요. 값들만 쫙 이렇게 나열된 거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좀 화면을 좀 축소시킬게요. 이 상태에서. 왜냐면 조금 잘 안 보여요. 요게.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금 여기를 폭을 좀 넓게 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거를 좀 여기 이 부분 오른쪽 하단 부분이 여기서 그림이 출력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약간 살짝 넉넉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거 히스트 세일즈 M2J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실행시켜볼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래? 아, 제가 이거 실행 안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세요. 싹 다 지우세요. 예, 지우고 죄송합니다. 파하고 이거를 실행 안 시켰네요. 이거 파 MFR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실행시키시면 돼요. 요거 실행시키시고 그럼 아무것도 안 떠요 일단. 그리고 나서 히스토그램 첫 번째 히스토그램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규어 마진 툴 라지. 이게 아직 요게 아직 이렇게 조금 이게 좁으면 이러더라고요. 예. 다시 할게요. 이게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런 피규어 마진스 투 라지라고 에러가 뜨면 여기 보여지는 창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넓혀주세요. 예, 그러면 좀 해결이 됩니다. 에러 나신 분 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줌이라고 있잖아요. 줌. 예, 줌이라는 이 돋보기 표시 있잖아요. 요거 하면 요게 딱 진짜 확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수작업을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우리 4분할 했었잖아요. 4분할. 그리고 일행 1열에 지금 첫 그래프가 할당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래프가 여기에 할당되는 게 아니에요. 요 바로 밑에가 아니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할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행 기준으로 배치한 거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어떤 거 할까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 한번 해볼게요. 세일즈. 그리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세일즈 프라이스 10K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10,000원 단위거든요. 근데 이 10,000원 단위 말고 숫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1억 원으로 하고 싶어요. 1억 원 단위로. 그럼 이걸 단순하게 10,000원에서 1억 원을 하려면 여기다가 추가로 만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예, 또 값을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각각. 그래서 22억. 원래는 이제 22만, 어떻게 보면 22만 만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이걸 또 만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단위가 억이 되겠죠? 우리가 좀 보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변형을 시켜서 바로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이거는, 가격. 네, 매매 가격. 그리고 이거는 1억 원. 네, 1억 원 단위로 했을 때. 자,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뜨죠. 줌을 확대해 볼게요.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예, 두 번째 여기 나오죠. 대충 보이시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최대값이 140억이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만 그런 거예요. 한 두세 채만 130억, 140억 있고 나머지는 다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50억 밑으로는 그냥 대부분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여기다 이제 빈도가 여기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렇지 소수의 어떤 거래들이 상당한 그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 만들죠. 히스토그램 중에서 어떤 걸 하냐면 세일즈 반드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공년도 해볼까요? 예, 중공년도 해볼까? 층수 해볼게요. 층수. 예, 층수. 층수의 분포 알아보고 싶 층수. FLR이죠? 예, 네, 층수.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층수 히스토그램이 나왔어요. 이것도 몇 개예요? 56,198개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층들이. 그쵸? 예. 거래건들이 다 그만큼 있었으니까 거기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요거 다 합하면 56,198이 돼야 돼요. Y축은 뭐다? 예, 빈도. X축은 뭐다? 값. 관측값. 첫 번째 관측값은 뭐예요? 면적인 거였죠. 두 번째는 뭐죠? 가격. 세 번째는 층수. 0이면 0층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마이너스 1층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살려뒀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짝 그게 한 개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살짝 위에 살짝 올라간 거예요. 뭐 이건 20층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40층을 의미하는 거고 히스토그램 보는 방법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세일즈. 그리고 중공년도, 이어빌트, YR, BLT 이거 자동 완성됩니다. 여러분 만들었으면.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중공년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렇게 지금 4개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히스토그램은 지금 서울시 전체를 본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그래도 히스토그램 한번 봐야죠.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뭐죠? 예, 전용 면적. 전용 면적 5만 6천여 개의 그 값을 분포를 보니까 어때요?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그냥 느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좀 어때요? 그냥 느낌 오시죠? 그래도 이해는 되죠? 50제곱미터 많이 있고 약간 이제 막 90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간씩이니까 여기 5구간 100까지 0에서 100까지 5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씩 끊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20 이하, 여기는 40 이하, 여기는 60 이하, 뭐 그러겠죠. 여기는 80 이하, 여기는 10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80에서 100, 여기는 이제 60에서 80, 그리고 뭐 40에서 60, 40에서 60제곱미터 그런 물건 되게 많고 빈도로 보면 그리고 8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예. 우리 흔히들 보는 그런 그 사이즈들이잖아요. 전용 면적들. 그쵸? 요 구간에 대부분 몰려 있다. 그리고 저기 이제 250제곱미터 또 있긴 하다. 예, 대형 평수도 있는데 아주 초대형 평수잖아요. 초대형 평수도 있는데 그 샘플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비율은 적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20제곱미터도 이제 20제곱미터 이하 또 이제 존재한다. 아마 진짜 옛날 아파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요새는 이렇게 공급 못하죠. 20제곱미터 이하로, 전용, 가능한가? 근데 뭐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거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여전히 의외로 포션이 좀 있네요. 세일즈 프라이스, 그러니까 1억 원 단위가, 1억 원 단위로 매매 가격 봤을 때, 이게 몇 구간으로 끊긴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구간이니까, 50, 여기 0에서 50이니까 한 구간당 10억씩이겠네요, 10억씩. 요건 조절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기본 설정에서는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쩡하게. 근데 이게 10억 단위로 끊었을 때는 이제 10억 이하가 물론 제, 10억 이하인 매매.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예. 뭐 몇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뭐 1억에 거래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분포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그러면서 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지. 나의 상식과 뭐 맞는지 뭐 틀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지수 통계란 거 그래요.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 약간의 영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에서 이걸 좀 지역별로 나눠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대부분 아마 5만 8천 개 중에서 한 5만 개는 이 50억 이하는 될 거예요.
뭐 5만 6천 개 정도는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저절로 최대값까지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값이 이 근처라는 얘기예요. 히스토그램에서. 여기서 축이 이 정도 있었잖아요. 전용 면적. 약 300제곱미터. 요 근처에도 뭔가 최대값이 형성돼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설정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는 축의 그 최대값을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 이상치라고 하잖아요. 아웃라이어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150? 150억에 거래된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값이 잘못 입력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치를 보면서 근데 이게 맞아요. 옛날에 체크해 봤는데 압구정동 청담동인가 거기 그럴 거예요. 거기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이렇게 거래된 물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거기 2020년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이렇게 극단적이야 하면서 또 그렇구나. 비싸게 팔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층수도 있어요. 층수도 60층짜리가 있습니다. 아까 66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좀 보이지 않지만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찾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일단 안 했거든요. 진짜 지하로 잡혀 있는 거를 물건이 나온 것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입력이 오류가 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값들을 한번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상식에 벗어났는데 진실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층수도 뭐 대체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거. 왜냐하면 극단적인 값이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평균이 이 정도 되겠네. 뭐. 그리고 이어빌트. 이어빌트는 이제 중공년도잖아요. 대략 그 거래 물건이 여기에 몰려있네요. 예. 2000년대 전후로. 예. 그리고 의외로 1960년대 아파트도 있다. 준공된.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대략 개괄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상식과 맞는지 아니면 안 맞는지. 안 맞으면 또 거기서 또 약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초 통계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 상식으로 장착할 때 기초 통계가 자주 활용이 되고 의미 있게 활용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디까지나 서울시 전체예요. 서울시 전체. 이 분포의 패턴이 또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용 면적이 만약에 그러니까 거래되는 물건 중에서 지역별로 분포가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소형평형 중심으로, 어디는 조금 중형평형 중심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가격은 뭐 말도 못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별로 또, 분포도가. 지역을 다 끊어서 본다면, 지역 그 안에서만의 히스토그램을 본다면 또 달라지겠죠. 중공년도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 전체 56,800개 정도, 58,000개 정도 되는 이거는 전체 서울시인데 이거를 우리가 특정 지역으로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작업의 의도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역별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나마 좀 만만하게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으로 한번 예를 삼아서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지난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과제가 뭐였어요? 마지막에. 9라는 값만 이렇게 어떻게 좀 뽑아내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반복문 써가면서 별의별 고생 다 해가면서 원래 한 문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보에서 9만 따로 이렇게 싹 뽑아내서 이렇게 새로운 필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필드 이름이 GU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의도하려고 했던 거를 하려고 그 필드를 만든 거였어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전히 파는 이행이열, 한 창 안에 그림 이행이열로 배치하는 설정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기초 통계 중에서 아까 같은 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 어떤 특정 주제로 서울시 전체의 분포. 예를 들어서 중공년도의 분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중공년도의 분포, 아까 히스토그램 기억나시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노도광이라 할게요.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 요 지역만 따로 추출해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리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요 세 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얘네들만 가지고 한번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예요. 5만 6천여 개의 자료에서 줄어들겠죠. 히스토그램 그리는 대상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3구. 이거는 진짜 편의상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지역들을 예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노도광이건 마용성이건 강남 3구건 우리가 이런 데이터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그냥 구만 만들었잖아요, 구만. 노원구만 따로 있고, 도봉구만 따로 있고, 뭐 강북구만 따로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료 형태가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가고 싶어요. 노도강 이렇게 하나 묶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구가, 예? 구라는 필드 있잖아요. 구라는 필드가, 잘 보세요.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구라는 필드가, 이거는 그냥 개념상으로 해요. 구라는 필드의 값이 노원구, 이거면 선택해라. 그리고 또는이 뭐예요? 영어로, 오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구라는 필드의 값이 도봉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봉구. 노원구 아니면 도봉구일 경우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다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또는, 이렇게 더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오아하고 구가 이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대로 하면 에러 납니다. 도봉구가 아니고, 그리고 강북구. 예, 요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논리 구조가 첫 번째 조건문이죠, 이거. 조건문 하나. 구가 노원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조건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조건. 구가 도봉구냐라는 조건. 그리고 구가 강북구냐라는 또 다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 세 개의 조건을 최소한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최소한 하나만 맞으면 다 선택이 되게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로구, 그러니까 어떤 필드의 값이 종로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종로구에다가 이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종로구라는 값을 여기다 이 잣대에다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이 될까요, 여기에? 통과가 될까요? 안 되겠죠. false. 그럼 걔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어떤 구라는 값 중에서 도봉구가 있었어요. 딱. 그럼 걔는 얘의 기준에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노원구 또는 도봉구 또는 강북구 요 셋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오어라는 게 and가 아니잖아. 노원구, and, 도봉구, and 이건 말도 안 되고 사실은. 이거 이해하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뭐 일상에서도 이런 판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구가 노원구냐? 근데 and로 쓰면 안 돼요. 노원구 또는 도봉구 또는 강북구면 선택해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통과시켜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논리를 이제 이런 논리 잣대를 각각의 레코드에다 적용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걔만 선택해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노도광에 해당하는 것들이 쫙 뽑히겠죠.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R에서는 이 OR을 이렇게 안 써요. 요거 짝대기 있잖아요. 예, 요거 짝대기, 긴 짝대기. 이거예요. 요거. 그리고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세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 중심으로 해서 자 보이시죠 여기 앞에 괄호 열고 쭉 가고 나서 괄호 닫고 이렇게 자 일단 이거는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벡터 만드는 함수가 뭐였죠? C 함수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애플 여 중복해서 넣을게요. 바나나 예. 그리고 애플 아니면 포도 그레이프 이렇게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하면 요게 문자 벡터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문자의 나열들. 자, 이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애플, 두 번째 애플, 세 번째 바나나, 네 번째 그레이프, 다섯 번째 바나나. 그리고 이거의 랭스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요거를 전체 묶어가지고 랭스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가 예상됩니까? 이거 하면? 5. 아까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값의 나열을 벡터라고 하고, 지금 저 C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벡터 만든 거예요. 벡터 만들어서 출력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애플이 있고, 세 번째, 다섯 번째 바나나가 있고, 네 번째에 그레이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엄청 길다, 자료가 엄청 많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중에서 애플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 이거의 애플의 인덱스를 확인하고 싶다 할 때, 어떤 걸 쓰냐면, 잘 보세요. 요거 따로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여기다 이미 했구나. 그리고 이거를 그냥 프루트라고 할게요. 프루트라고 할게요. 과일. 예, 예를 들어서. 프루이츠인데, 제일 못하서네. 이렇게 쓰면, 그러면 프루치 문자 벡터잖아요. 그쵸? 클래스는 뭐다? 캐릭터.
여기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랭스는 뭐다? 5. 여기까지 오시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여기서 만약에 애플이 몇 번째 있느냐? 애플이 6번째 있을 수는 없죠, 여기서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전제가 아예 잘못됐죠. 뭐, 바나나가 100번째 있을 것 같진 않죠. 5개의 값 중에서, 그쵸? 네. 이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뭐냐면, 알려주는 게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 위치. 한국말하고도 비슷하네요. 영어로도 위치고, 우리말 느낌으로도 위치. 진짜 위치 값을 찾는다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쉬울 거예요. 위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루츠라고 있잖아요. 여기 프루츠라는 문자 벡터 중에서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반드시 1, 2, 1, 2가 나와야 돼요. 1, 2. 그렇죠?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위치에 있다. 자, 반대로 바나나는 바나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돼야 되느냐요? 3과 4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3, 5. 끄덕인 분들 반성하세요. 3과 5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바나나는 몇 번째 있다? 세 번째, 5번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 다시 말하면 위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어떤 특정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인덱스를 뽑아내라는 기능이에요. 위치라는 게. 자, 만약에 이게 조건문이잖아요. 조건문. 일종의 조건문이잖아요. 프루츠가 바나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죠. 얘 선택 안 돼요. 두 번째, 얘 바나나다? 아니다. 그쵸? 이거 똑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똑같아요. 애플과 바나나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똑같아요. 그럼 얘 뭐냐면 false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조건식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기준 잣대를 여기다 각각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애플 false, 바나나 있네? true. 세 번째, 3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조건문이라고 했잖아요. 조건문은 연속해서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오화 있잖아요. 오화. 이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거. 오화인데 이렇게 짝대기로 그는다고 했죠. 엔드가 아니고. 프루츠가 그레이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위치를 찾아내는데 조건이 뭐냐면 프루츠가 바나나이거나 프루츠가 그레이프인 경우에 위치를 찾아내라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나요? 이게 어려움은 이제 데이터 구조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막 쪼물락쪼물락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최소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조건에 맞는 위치를 찾아라. 자, 그러면 이게 뭐죠? 바나나 또는 그레이프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값, 이거 애플이죠? 애플이라는 값이 바나나 또는 그레이프입니까? 아니죠. 그럼 얘는 탈락. 두 번째, 요 보니까 애플이네요. 애플이 바나나 또는 그레이프입니까? 아니죠. 탈락. 세 번째 값은 뭐죠? 바나나죠. 바나나가 바나나 또는 그레이프입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통과. 그레이프는 바나나 또는 그레이프입니까? 맞죠. 이 기준에 맞는 거잖아요. 프루츠가 바나나도 되고 또는 그레이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는 통과. 마지막 5번째 값이 뭐예요? 바나나.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바나나여도 괜찮고 또는 그레이프여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맞죠. 통과. 그럼 요 기준을 해서 이거 위치라는 거를 작동시키면 숫자가 뭐뭐가 출력이 될까요? 문제. 직접 해보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값이. 알 거라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하고 3, 4, 5가 되겠죠. 3, 4, 5. 그렇죠?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값이 요 기준에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거 하는 줄 아시겠죠? 이 예제를 알려드릴 이유를 알겠죠, 이제. 아까 9 있잖아요, 9. 9 있잖아요, 9. 요거만 다 출력해볼게요, 그냥.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25개국가 다 있어요. 반복해서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 값이 노원구여도 괜찮고, 도봉구여도 괜찮고, 강북구여도 괜찮다. 다만 걔네들의 위치를 알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5개 값을 예제로 했으니까 보기가 쉬워서 그냥 눈으로 일일이 체크도 가능하면서 이것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료가 엄청 많을 때 이런 조건식을 다 56,198개다 일일이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요 3개 구 중에 아무거나도 괜찮다. 걔네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택이 아니고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9라는 애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오브젝트 9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뭐 해주냐? 세일즈 9
이렇게. 이거 중에서 노원구, 이거 중에서 도봉구. 요거 사실 내려도 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은 다 한눈에 보이면 안 내리셔도 됩니다. 저는 좀,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43,000, 4301, 예, 43,001번째 행, 10번째 열에 저 값이 있다. 노원군지 도봉군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뭔지 몰라요. 요거 한번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 볼게요. 4301 요거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이거 쫙 있어요. 근데 이거를 콘솔 창 다시 한번 클리어하고, 만약에 세일즈 하고, 아까 몇 번이었죠? 4301이었죠? 이거 행, 그리고 몇 번째 열? 10번째 열. 이게 9잖아요. 그쵸? 요거 값이 뭔지 확인해 볼게요. 강북구네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강북구였군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시 이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 쫙 해볼게요. 요거. 그냥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14,037. 자, 다시. 세일즈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14,037번째 행, 10번째 열이 뭔지 한번 볼게요. 노원구였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요거를 좀 활용할 겁니다. 노도광만 짜르륵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즉슨 이게 뭐냐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얘네들은 어느 행에 위치해 있냐면, 4,301번째, 4,302번째 쫙 해가지고 요렇게 있다가 이게 연속된 거는 아니겠죠. 중간에 이빨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중간에 점프 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얘기로 치환하면 행의 인덱스와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행의 인덱스. 아까 보셨잖아요. 14,037번째 행 하고 10번째 열 하니까 노원구가 출력됐었잖아요. 그쵸? 노원구였나? 네, 노원구였나?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였잖아요. 노원구였네. 14,000, 요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용기한 거예요. 자, 이것들이 다 그 세일즈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의 위치하고도 같겠죠. 그쵸? 예. 요거를 힌트 삼아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출력만 되잖아요. 그쵸? 출력된 거를 여기 저장을 하죠. 어디다? 그냥 idx. 노도강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다 할당을 해라. 저는 이게 조금 더 보기 좋게 좀 저는 칸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요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 걔네 그 숫자들만 다 뽑아가지고 idx 노도강이라는 이름에 할당을 해라. 네, 해볼게요. 근데 아까와 같이 출력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할당을 했으니까. idx 노도강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아까 그거 똑같죠. 예. 자, 그러면 클래스 뭐예요? 이게 idx 노도강은 뭐겠어요? 이것도 그냥 숫자 나열이니까 그냥 벡터겠죠. 예. 그냥 뉴메릭이 되겠죠. 인티저. 예, 뭐 정수인 경우도 있고 뭐 일반 실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뉴메릭까지 있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정수로 그냥 나열된 그냥 숫자 벡터예요. 다만 이게 여기에다가 이걸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컨닝해서 요거를 복사 붙이게해서 노도강이 아니고 마용성이라고 볼게요. 마용성. 인덱스.마용성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마포구 또는 근데 이거 잘 쓰셔야 돼요. 띄어쓰기 없이 하셔야 돼요. 오타나면 안 됩니다. 마포구,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위치만 하면 이렇게 위치 여기만 선택해서 요거만 하면 실행하면 출력되겠죠. 그냥 값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23,110 이렇게 되네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예, 이것만 복사해가지고 세일즈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 붙여넣을게. 행 부분에다가 컴마 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열 그러면 맛보고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거 다시 이 전체 실행하겠습니다. idx.마용성. 예, 그냥 이건 우리 짓기 나름이에요. 아까 출력된 걸 출력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컨닝해서 강남 3구 할게요. 마용성이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뭐 강남 3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뭐만 바꿔주냐? 마포구가 아니고 강남구, 뭐 서초구, 송파구. 여러분 오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띄어쓰기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글을 입력하다 보면 좀 약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인내심을 갖고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오타 없이. 정확히 이렇게 생긴 값하고 매칭되는 인덱스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실행시켜 볼게요. 요거만 딱, 요거 실행시켜 볼게요. 인덱스 강남 3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한번 우리 그 벡터, 아까 이거 다 숫자 벡터라고 했잖아요. 숫자 벡터의 값의 개수를 구하는 게 뭐라고 했죠? 랭스. 뭐 벡터. 랭스이죠, 랭스.
랭스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IDX 아까 이렇게 하면 자동 완성됩니다. 노도강부터 할게요. 노도강. 그리고 랭스, IDX, 마용성. 그 다음에 랭스. 이게 자동 완성되면 다 쓰지 마시고 그냥 엔터 쳐버리면 그게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IDX, 강남 3.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씩 한번 출력해 볼게요. 요 길이가 얼마 되느냐? 노도강. 8,390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5만 6천여 개의 레코드 중에서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에 속한 물건들은 8,390개라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용성 한번 출력해 볼게요. 랭스. 마포구, 용산, 성동구는 5,105개. 의외로 적네요. 여기가 좀 단지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가? 예, 아직은. 예. 자, 그 다음에 강남 3. 여기는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전통적으로 주거단지도 많이 있고 크고, 예, 88,720.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료에 대한 것들을. 이거 지우고. 자, 요게 일종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무엇부터 그린다? 히스토그램. 자, 일행. 아까 우리 화면에서 일행, 일열, 구역에서. 아시겠죠? 예, 구역에서 서울시 전체의 전용 면적.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냥 세일즈하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예, 세일즈 해가지고 M2J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자, 근데 이것만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한번 좀 옵션을 활용해가지고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요 메인이라는 옵션은 뭐냐면 그림의 타이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림의 타이틀. 근데 이게 사실 한글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조금 이제 뭐 설치하고 막 그래 돼가지고 그리고 운영 체제마다 좀 다르거든요. 제 맥이나 윈도우나 그 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그건 생략할게요. 대신 이제 알파벳으로 그냥 할게요. 그냥 서울, 예, 서울 전체.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괄호 닫기 이거 벗어나지 마세요.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요 사이에 컴마하고 옵션을 계속 넣어줄게요. COL입니다. COL은 뭐다? 컬러. 그러니까 그 히스토그램 아까 그냥 기본 설정으로는 뭐 하얗게 나왔잖아요. 그냥 뭐 회색인가? 그게 기본 설정이고 내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일단 네이비를 해볼게요. 네이비. 그럼 얘가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색깔이 딱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보더, BORDER. 얘는 뭐다? 이 아까 그 상자 할 때 그 경계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색깔로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화이트 할게요. 화이트. 근데 이 각각의 옵션마다 콤마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R 쓸 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LWD 이게 라인 위드거든요. 그 경계선 있잖아요. 그거 굵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0.5 할게요. 좀 얇게 한다는 얘기예요. 1이 표준이고 0.5가 이제 그거의 절반 정도 된다. 컴마하고 또 다른 또 옵션 해줄게요. X랩. 이게 뭐냐면 Xis 레이블. X축에 붙는 라벨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냥 사이즈라고 할게요. 사이즈. 띄고 괄호 열고 M2라고 할게요. 네, 제곱미터다. 그리고 Y축에 라벨도 붙이고 싶죠. 근데 붙이지 마시고 그냥 땡땡 이렇게만 하세요. 아무것도 넣지 않겠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일행 일열 구역의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요거 에러 메시지는 무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라벨도 표현됐죠. 여기 위에 메인 제목도 나오겠죠. 서울 전체는 이렇다. 사이즈가. 자,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그냥 재활용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이고 그 다음에 노도강 할게요. 노도강. 네, 노도강. 자, 이제 힌트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아까 서울 전체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요거 전용 면적 이 필드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잖아요. 그쵸? 뭐다? 잘 보세요. 아이고, 한글이어서. M2J. 여기까진 맞아요. 그리고 인덱스 표현하려면 이렇게 꺽쇠잖아요. 꺽쇠가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자체는 뭐다? 벡터잖아요. 그쵸? 이 벡터 중에서 인덱스만 표현하면 돼요. 여기 인덱스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값들만 가져오라 하면 되잖아요. 아까 뭐였죠? 노도강은? IDX 노도강. 그럼 이게 아까 뭐였죠? 숫자가 막 좌르륵 있었잖아요. 뭐 2000 얼마, 2003.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행들에 위치한 값들만 뽑아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메인은 뭐라 그냥 막 바꾸냐면 그냥 노도강이라 쓰세요. 한글로 쓰지 마시고, 예, 한글로 쓰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노호강 이렇게.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화면 사이즈를 다시 축소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자, 보면
노도광의 히스토그램과 서울의 히스토그램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죠. 그쵸? 일단은 이상치부터 다르죠. 서울은 전용 면적이 300제곱미터까지 있는데 노도광에서는 250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중을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절대 이게 축을 좀 같이 하지 않아가지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 40에서 60제곱미터 사이의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면적에 비해서 많아요. 서울에 비교하면, 서울 전체에 비교하면.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노도광 했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마용성 가야겠죠? 자, 마용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예. 그럼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나머지도 바꿔줘야겠죠? 여기 뭐냐, 메인 부분. 마, 용, 성. 이게 자동 완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제대로 하셨다면. 그리고 메인은 그냥 마, 용, 성.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컬러나 이건 그대로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고요. 요거 실행 다시 시키겠습니다. 마용성도 저렇게 떴고요. 마용성도 살짝 다르죠? 서울시 전체하고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긴 하지만, 어떻죠? 여기 좀 더 대형 편수, 요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40에서 60제곱미터 사이의 물건들하고, 그리고 80에서 100제곱미터 사이의 물건들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지금 있다. 근데 노도광은 압도적으로 소형 평수 쪽에 조금 집중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게 보이죠. 우리의 상식하고 좀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강남 3구 한번 해볼게요. 마용성 말고 이제 그 다음에 강남 3구. 그럼 강남 3구 아까 뭐였죠? 예, 여기다가 idx 강남 3. 그리고 메인 부분도 강남 3 뭐 붙이거나 이거는 상관없어요. 예.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실행시켜 볼게요. 확실히 분포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달라 보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80에서 100제곱미터의 비중이 조금 더 많죠. 다른 데보다 어떻게 보면 노도광하고는 좀 반대 현상이죠. 노도광은 중소형 평수가 조금 비중이 높은 반면 대형 평수가 그러니까 약간 중대형 평수가 좀 더 비중이 더 높죠. 지금 보면. 그리고 이 오른쪽 꼬리가 조금씩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노도광도 여기 이상치가 존재하지만 여기 빈도가 적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 구간에서 그래도 빈 물건들이 몇 개 더 발견돼요. 이렇게. 대형 평수 비중이 또는 초대형 평수까지 종종 발견이 된다.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니, 그거 뭐 우리 상식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했고요. 모평균 비교. 부모평균 할게요. 부모집단의 평균 비교. 우리 이거 지지난 시간 했었죠? 다른 말로 T검정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글씨 잘 보이시죠? 글씨는 잘 보이시죠? 이 정도 하면. 쉽습니다. T테스트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법이 뭐냐면, 모집단 1, 모집단 2 하면 돼요. T테스트하고 괄호 열고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 2개를 정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물론 이렇게 하면 에러 나죠. 이 모집단이라는 거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해놨으니까요. 요게 기본 구문입니다. 간단해요. 아래서 이렇게 하는 통계 분석하는 건 단 뭐 몇 줄이면 다 끝나요. 히스토그램도 사실 몇 줄 안 되잖아요. 대부분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아까 인덱스 만들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거를 비교할 거냐면 강남 3구하고 노도강 비교해 볼게요. 어떤 거? 어떤 거 비교해 보실까요? 건의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 하겠습니다. 어떤 거 비교해 볼까요? 가격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격, 예, 알겠습니다. 매매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양측 검정이면 뭐죠? 양측 검정이면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대소관계를 한번 해볼게요. 네, 대소관계 비교.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모집단 1이 모집단 2보다 같거나 작다거든요. 근데 대립가설은 모집단 1이 모집단 2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모집단 2를 강남 3구로 둬도 상관없고 노도강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편의상 강남 3구부터 넣어놓죠. 이거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세일즈. 그리고 어떤 거 비교한다고 했죠? 우리가 가격 비교죠. 이거죠. 그쵸? 요거겠죠? 요거만 하면 서울시 전체 가격이겠죠. 요거만 출력해 볼게요. 그냥 서울시 전체예요. 여기 보면 55,198 밑으로 더 생략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56,198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숫자 벡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꺽쇠 가로 열고 닫고 그 사이에다가 IDX 그 중에서 강남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얘는 강남 3구의 가격만 쭉 뽑아낸 거예요. 1000개 출력하고 7872개까지는 생성됐다. 8872개. 아까 그거 똑같죠? 개수. 이렇게 하면 되고 너무 길어서 제가 밑으로 내린 겁니다. 줄을. 모집단 2는 뭐겠어요? 노도강 지역이죠? 세일즈. 어떤 거 비교한다고 했죠? MJ2인가요? 아니죠. 세일즈 프라이스 10K.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서울이라고 했죠? 요 안에다가 IDX, 노도강, 그리고 얼터너티브는 이게 대립가설이라는 뜻이에요. 대립가설. 아, 죄송합니다. 라이트가 아니고 그레이터. 예. 그레이터. 크냐 작냐. 아,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대립가설은 첫 번째 놨던 그 집단과 두 번째 집단 있잖아요. 첫 번째 집단이 대립가설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집단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대립가설. 귀무가설은 둘 간의 차이가 없거나 뭐 그거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립가설은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이 뭐예요? 이거죠. 강남상구. 두 번째 그룹은 노도강. 이거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투 샘플 T 테스트라고 뜹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썼냐? 세일즈 프라이스 10K하고 IDX 강남 3. 요거는 이제 그거죠. 강남구의 세일즈 프라이스 매매 가격. 이거하고 노도강에 있는 가격 요 두 개를 비교했다. 근데 T값이 어떻게 나와요? 96.428. 여러분 T값 아시죠?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뺀 다음에 그거를 표준화한 거죠. 표준 오차로. 그쵸? 이거 여러분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고요. Z값은 아니에요. T테스트 하면 이제 T값이 나와요. DF가 뭐냐면 Degrees of Freedom, 자유도. P값이 뭐다? 0점, 저기 2.2하고 2 빼기 16이잖아요. 저게 뭐냐면 0.000, 이게 0이 0.16개 들어가요. 그리고 22 되는 거예요. 0.0000000000000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거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P값이 엄청 작죠? T값은 엄청 크고. 그쵸? 이게 다 계산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P값이 거의 0%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대립가설이 틀릴 확률이 0%라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대립가설이 뭐라고 했죠? 강남 3구의 평균 매매 가격이 어디? 노도강의 평균 매매 가격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틀릴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대립가설이 뭐냐라고 또 여기 설명을 해줘요. 아예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e difference in means is greater than zero. 진실된 평균 차이는 0보다 크다. 그게 뭐예요? 아까 그룹 1이 있었잖아요. 그룹 1 빼기 그룹 2였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룹 1이 뭐예요? 강남 3구였잖아요. 강남 3구가 저게 노도강과의 차이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강남 3구의 평균값이 크다라는 게 대립가설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그리고 저 대립가설이 틀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T값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금 0에서 한참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또 설명이 나와요. 샘플 에스티메이트라고 mean of X라고 있고 mean of Y라고 했잖아요. X는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그룹, Y는 두 번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치할 때 첫 번째 그룹이 강남구를 먼저 앞에다 배치했잖아요. 그쵸? 강남구의 평균 가격은 18억 9,220, 뭐 이거고. 그리고 노도강은 6억 3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6억 3천만 원, 6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평균값에서.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 가설 검증할 때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T값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 딴 것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대소 관계만 볼게요. 예. 그러면 마용성하고 노도강. 마용성이 더 클까요? 노도강이 더 클까요? 한번 비교해보죠. 우리는 어떤 감각적으로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용성을 요 앞에다 둘게요. 첫 번째 그룹에다가, IDX가 아니고, 마용성. 두 번째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알터너티브, 요거 대립가설을 그레이터. 그러니까 마용성이 노도강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용성의 평균 가격이 노도강의 평균 가격보다 크다라는 거를 대립가설로 놓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mean of X. 마용성은 14억 6천 정도 되고 노도강 아까 똑같이 6억 3천 이거잖아요. 딱 봐도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T값 볼게요. 아까 그 강남구하고 노도강의 차이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57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P값도
거의 0에 가까운 값인 거예요. 여기 앞에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0.0000 하고 공이 16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P 값은 이러네요. 거의 0에 가깝네요. 즉, 마용성의 평균 매매 가격이 뭐죠? 여기 노도강의 평균 매매 가격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95% 신뢰 수준에서. 자, 그럼 마용성 말고 아예 그냥 강남 3구로 할게요. 강남 3구 하고 마용성 매매 가격 비교. 그러면 IDX 첫 번째 그룹은 뭐죠? 예,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좋죠. 강남 3구. 두 번째 그룹은 뭐다? 마용성. 여전히 강남 3구를 여기 첫 번째다 놨어요. 첫 번째 놓고 컴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네,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옵션이에요. 얼터너티브를 그레이터로 한다. 대립가설을 강남 3구가 마용성보다 클 것이다. 그게 대립가설이에요. 귀무가설이 아니고 대립가설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차이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차이가 좀 적어 보이죠? 강남 3구는 18억 9천 정도 되고 평균 가격이 마용성은 14억 6천. 물론 이거는 면적 이런 거 다 고려하고 전체 그거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평균 가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정한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 봐도 4억 원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나 아까 T값보다는 좀 작아졌지만 여전히 22예요. 표준 편차에 22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차이가. P값도 여전히 0에 가깝다.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대립가설이 뭐였다? 강남 3구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용성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두 모집단 차이,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 가설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건 되게 유용합니다.